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입시센터 정원입니다. 대입 성공을 위한 비법서 2023 대입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시 확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 국어와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의치한수약과 최상위권, 우리가 의치한수약, 즉 의학 계열을 진학하려고 계획한 학생들이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 대입에는 사실 이 이야기 말고도 더 중요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는 지금 현재 깊은 생각을 오프라인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뽑아본 이제 3가지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시 확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학년도별로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여기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조금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그 전에 비해서 인원수가 늘어난 곳을 이렇게 음영 표시했고요. 그 다음 음영도 되어 있고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23학년도의 이 학교들은 작년에도 늘어났고 올해도 또 늘어난 이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부터 보시면 서울대는 거의 이제 8대2 정도로 뽑다가 수시를 80% 정도, 보통 한 78% 평균적으로 뽑다가 2022학년도부터는 이제 교육부의 권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30% 이상으로 정시를 확대해라 그랬는데 서울대도 이제 22학년도부터 30% 이상으로 확대를 했고,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는 이제 그 다음 해 까지 늘릴 수 있도록 이제 권고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서 미리 늘려놓은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 23학년도에 이제 40% 가까운 인원이 뽑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보시면 이렇게 40% 넘게 지금 서강대만 조금 인원수가 적은데요. 거의 평균 내면 40%가 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증가하였다. 지금 이 대학들 말고도 이제 다른 대학들은 어떤지 한번 볼 건데요. 이거는 전국적인 비율입니다. 자, 앞에서 봤던 서울 상위권 대학은 40%가 훌쩍 넘었죠. 전국적으로 보면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7대3보다 조금 더 수시가 많죠? 이렇게 하다가 23학년도에 보니까 오히려 뭐가 늘었죠? 오히려 수시가 더 늘었습니다. 정시는 22%밖에 선발하고 있지 않아요. 자, 서울 상위권 대학은 정시가 늘어난 게 맞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수시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수시가 늘어나는 거 교과 전형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교과가 많이 늘어났고 종합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비수도권. 서울은 정시가 많이 늘어났는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대학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 21개대라고 적었는데 이 21개대에는 서울에 있는 19개 대학, 그 중에 이제 여대가 이화여대와 숙명여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하대와 아주대를 더해서 21개대의 인원을 비교해 봤더니 자, 23학년도에 58.8%를 수시로 뽑고 41.2%를 정시로 뽑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서울에 있는 인서울이라고 볼 수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를 한 40% 정도 뽑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시 정시 인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고3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학생들이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나 지금부터 정시 올인해야 되나? 수시 이거 가져가던 거 가져가야 되나? 성적 관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비고3 설명회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고 원서를 쓰기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을 이제 말씀드려 놓았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내 상황을 파악하고, 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죠. 그죠? 내 성적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 목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냥 막연히 저는 제일 좋은 대학 갈 건데요 가 아니라
내 진짜 목표를 이제는 딱 정해 주셔야 돼요. 마지노선을. 내가 이 대학을 가지 않으면 재수도 3수도 4수도 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 하한선을 딱 정해 주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한 후에 이제 수시, 정시, 수시, 정시를 같이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까지도 보면 사실 정시에 올인하는 학생들보다 이 상위권으로 갈수록 수시와 정시를 같이 가져가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주위에 특히 대치본원이 있는 주위에 이제 학생들 보면 다 정시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삐까뻔쩍한 문제집 이렇게 쫙 들고 다니고 기출문제를 확 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불안함을 느끼는 상위권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중간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기말고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쟤들은 그 시간 동안 계속 정시, 수능 공부만 할 거니까 좀 불안함이 올 수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한번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잠시 너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자, 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과목들의 베이스를 아주 단단히 갖춰 놓았어. 그래서 네가 지금 3학년 1학기 내신을 걱정하고 준비하고 수시에 대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쭉 열심히 하고 수능에 그 다음부터 올인해도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수시와 정시를 같이 가져가야 하는 친구들, 그래서 수능 공부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막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대부분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일 겁니다. 그 학생들을 좀 이렇게 다 녹여주세요. 2학년 때 이거 성적 봐. 네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 다른 친구들은 수시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의 대부분이 수능 선택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깁생 졸업생들 정말 최 상위권, 우리 깁생TV에 보면 인터뷰 나오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 중에 수시로 진학한 학생들 보면 정시 성적 굉장히 좋습니다. 수능 성적. 그리고 그 친구들도 언제부터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9월, 네, 9월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수시원서 다 쓰고. 그리고 이제 22학년도까지는 자소서가 더 많았잖아요. 23학년도 아직 자소서가 있는 학교들이 있죠. 그 자소서 쓰고 하는 시간들, 그래서 원서 내기 전까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 수능에 올인해서 공부하는 것은 거의 원서를 쓴 다음 날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수시 준비하는 최상위권들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주위를 보지 말아라. 지금 네가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네가 더 승리자다. 이렇게 해서 좀 자신감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에 올인하고 있는 학생들. 자, 정시에 올인하고 있는 학생들도 고충이 있죠.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듣고 뭐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완전히 버려도 되는지, 이게 괜찮은 건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언제 고민을 해야 되느냐? 내 하한선과 내 내신 성적을 비교해 본 다음에 마음의 결정을 했잖아요. 이거 비교하고 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랑 좀 상담을 해보세요. 이 선배들이 어느 정도 갔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입 정보 포털에서 좀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갔는지.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비슷해요. 조금 떨어지지만 비슷해요. 그러면 수시 가져가야겠죠.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둔 하한선 대학보다 내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정시로 올인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학 아니면 나 안 갈 거니까. 그 이상만 갈 거니까.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 믿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시, 정시 같이 가져가는 학생들보다 시간이 좀 더 많죠. 학교에서 좀 눈치 보이는 상황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부터 딱 한 곳만 바라보고 쫙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결정한 이후부터는 수능만 보고 쭉 달려가세요. 조금 선생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을 다잡아 가면서 자기 하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정시 이제 인원 비율,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택 과목 유불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제가 조사한 자료는 아니고요.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에서 6월 모평, 9월 모평을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채점 결과를 이렇게 설문조사한 겁니다. 6월에는 한 10,0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검색해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자, 국어부터 한번 보면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의 공통평균과 선택과목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평균 먼저 보시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평균이 높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만 보면 언어와 매체를 이때 선택한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좀 높구나. 그걸 잘하는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선택 과목 평균 보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은 19.1인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16.79점이네요. 이걸로 봤을 때 언어와 매체가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 평균이 낮다라는 건 이때 언어와 매체가 좀 어려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진짜 국어를 잘하는 건지 다음 그래프를 보실 건데요. 다음 그래프 보시면 1등급을 맞은 학생들 중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과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 1등급 맞은 학생 중에 75% 이상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구나. 2등급도 50%가 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조금은 더 낮구나. 내가 국어를 좀 잘한다 하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상위권이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으로 가볼게요. 수학 역시 이제 6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수학은 많이들 아실 테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에 평균 점수가 굉장히 이제 높았네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수투 평균 점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런 결과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채점 결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 평가원에서는 모의평가나 수능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전국에도 적용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 위주로 했고 그 학교에는 자사고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좀 과장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우리는 경향성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수학을 잘해. 그러면 미적분 선택하시면 되고 내가 상위권이야? 그럼 고민 없이 미적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1등급을 맞은 학생 중에 86% 이상이 미적분 선택자, 그리고 8%가 기하, 5% 미만이 확률과 통계 선택자였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죠? 잘하는 학생들이 그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2, 3 등급까지 50%가 넘게, 4등급까지 50%가 넘게 이제 미적분을 보는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 9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평가 역시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 선택을 하실 때 자연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뭐 당연히 그냥 뭐 미적분 하시면 되고요. 기하를 선택하는 것은 이거는 기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적분과 기하의 이제 최고 점수가 만점을 받았을 때 최고 표준 점수가 조금은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100% 그럴 거야 라고는 할 수 없어요. 확률과 통계보다는 기하나 미적이 만점 표준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미적과 기하도 뭐 미적이 훨씬 더 높을 거야 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연계열은 선택하시면 되겠고,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 내가 수원수투를 꽤나 잘하고 그리고 최상위 대학에 최상위 학과를 정시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 수원수투 실력을 객관적으로 수학 선생님들을 통해서 평가해보고 미적분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넘어와서 이제 정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충분히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급 자체가 좀 자연계열은 뻥튀기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과를 포기하고 이제 대학을 한 단계 높여서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상위 인문계열 학생이고 수학을 객관적으로 잘하는 수원수투 실력이 수능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얼마 안 돼요. 1000명 정도 되려나 전국에? 그런 학생들은 미적분도 좀 고려해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가 갑자기 나왔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앞에 봤었던 이제 등급이랑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등급이 뻥튀기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2등급 받던 학생들도 1등급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아져요. 근데 인문계열은 반대로 수학에서 원래 나형이었으면 1등급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이 나형은 또 인원수도 많습니다. 확률과 통계 인원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같이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등급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에서 조사한 결과예요. 이때 이제 구평 점수를 가지고 27개 고교 요 학생들 가채점 결과로 한번 따져본 거예요. 이 전형을 이제 지원했을 때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 비율을 해봤더니 인문계열이 압도적으로 인원수가 적죠. 굉장히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는 지금 인문계열이 불리하고 자연계열은 유리하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시험 자체가 인문계열에게 불리해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 시험으로 인해서 지금 대학마다 설정되어 있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인문계열이 불리해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려대부터 볼게요. 고려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능 최저가 혹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려대 학업우수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국수, 영탐 2개 평균해서 4개 등급 합 7이죠. 세상에 국수, 영, 탐은 2평이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 치는 거예요. 탐구의 평균 점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4과목을 다 봐서 그 등급 합이 7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탐구를 예를 들어서 뭐 1, 3을 맞았어요. 그럼 2가 되죠. 1, 3은 2가 되죠. 그러면 국수 0을 2 맞아도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인문 7인데 자연 8이에요. 선생님, 수학 등급 자연계가 뻥튀기 돼서 자연계가 더 쉬워진 거라고 했잖아요. 1, 2등급 맞기 쉬워진다며요. 2등급 맞던 학생 1등급 맞는다며요. 네, 맞아요. 굉장히 불리한 수능 최저입니다. 대학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23학년도 대입의 시행 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조정해 줄지는 제 생각에는 22학년도 이 수능, 이제 첫 해의 선택형 수능이잖아요. 이 수능을 보고 정말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그냥 우후후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모집 요강 때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다른 학교도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자연계열이 충족률이 이렇게 높더라. 서울 학생들만 조사했는데 이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걸 전국 학생들을 조사한다고 하면 이 인문계열에서 이 수능 최저 맞춘 학생들 비율은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계열도 조금 떨어지겠지만 인문계열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인문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 그러면 인문계열은 무슨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수학 공부, 수원수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 수학 끝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올해는 수학을 못해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문계 학생들 수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등급 맞추기 힘들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인원수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표는 깊은 생각에서 정리한 표인데요. 이건 가상의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 학생들 수가 이래요. 확률과 통계는 25만 명 좀 넘게 선택했고, 미적분은 2만 명이 좀 안 되게 선택했고, 기하는 5만 명이 좀 안 되게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놨는데, 이 학생들을 이제 1등급부터 빨간색 1등급, 기하로 할게요. 빨간색 1등급, 그 다음 회색 2등급, 초록색 3등급, 그리고 나머지가 4등급 이하입니다. 자, 이거는 전체 인원은 22학년도 수능 응시 학생 수 기준, 그리고 이 비율은 앞에서 보셨던 구평 그래프 기억나시죠? 1등급 몇 프로, 1등급에서 미적분 몇 프로, 기하 몇 프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비율을 한번 적용해 본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자료고 추정치이고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고, 이게 서울 지역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은 과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경향성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미적분 볼게요. 미적분 보시면 이게 여기가 1등급, 숫자는 뒤에서 좀 크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글자만, 색깔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1등급, 회색이 여기가 2등급, 이게 3등급이에요. 그 여기는 4에서 9등급입니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얼마나 수학을 잘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1, 2, 3등급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굉장히 적죠. 1등급이 지금 여기 1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이 숫자가 될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역시 1, 2, 3등급이 선택자는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제 인원수 보시면 1등급 인원수가 확률과 통계보다는 이제 좀 더 많다. 아무래도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서 수능 수학으로 알 수 있는 수시에서 아주 중요한 수시의 합부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숫자, 뭐 15,000에서 5,000, 이건 사람 수인데요. 예전에 나형일 때의 1등급 인원수가 15,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보다 많거나 적거나 하는데요. 15,000명 정도였던 1등급 인원이 이제 5,000명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1등급이 가형 1등급이 한 8,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로 늘어난다? 한 18,000명으로 늘어난다. 즉 여기서 줄어든 인원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느냐입니다. 앞에서 수능 최저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약간 좀 질러봐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수능을 좀 잘 봐서 수능 최저를 좀 맞출 수 있어, 자신이 있어 하는 경우에는 한 2장 정도는 좀 높은 데를 써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예측을 해보고 이렇게 용기 있게 원서를 써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를 만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등급합을 이제 몇 개를 맞춰야 되느냐? 6. 만약에 4과목 등급합을 6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거고요. 여기 6은 3과목 등급합 6은 맞춰줘야 최상위 대학의 대부분의 전형들, 고대 빼고 대부분의 전형들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등급 인원수가 많아졌어요. 자연계열 학생들 왠지 신납니다. 와, 나 전에 선배들 시험으로 봤을 때는 8,000명 안에 못 들었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의 이런 숫자까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1등급 아니었는데 그때 컷 찾아보니까 나 1등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뜰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연계열은 너만 등급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계열에서 수시로 들어가는 학생들, 수시를 목표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거는 약간 기본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해지느냐? 바로 학생부나 대학별 고사가 중요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에 비해서는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된다. 신나서 다 쓰면 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우리는 23학년도에 갈 거잖아요. 지금 진짜 문제는 22학년도 올해 수능 본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은 처음으로 선택형 수능이 적용됐기 때문에 정말 혼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배들이 어떻게 대학을 진학했고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어떻게 맞췄는지 나중에 이제 결과 발표하거든요. 그런 것들 살펴보면서 이제 방향을 정해야겠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부도 대학별 고사도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 학생부가 중요해진다는 건 뭐 지금 와서 막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이제 학생부도 많이 간소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성적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대학별 고사가 특히 최상위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원서 쓸 때 면접이 좀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면접이 있는 전형을 다 그냥 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면접 같은 거를 학생들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무턱대고 지금부터 면접을 학원 가서 준비하고 할 필요는 없고 한번 시간 있을 때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시간 있을 때 뭐 책상에다가 이 셀카봉, 삼각대 이런 거 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소개 정도.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면접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1분 안에 나를 뽑게 만드는 마법 뭐 이런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법, 면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부끄럽고 이제 쑥스럽고 잘 하지 않는 것들은 원서 쓰고 나중에 며칠 만에 막 교정하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번 방학 때 이렇게 자연계열 학생들 특히 면접을 한번 본다 생각하고 자기 그냥 스마트폰으로 자기소개 1분, 뭐 1분까지 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 이 면접관이 들어가면 누구 학생인가?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짧게 진짜 한 뭐 1, 2분 정도만 찍어서 내가 어떤 나쁜 버릇을 갖고 있는지 내가 자세를 좀 이렇게 바르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방학 동안 한 하루 정도 뭐 몇 분 안 걸리죠? 들여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연계열 학생들 수능 최저는 기본적으로 충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 성적 대학별 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드릴 이야기입니다. 의치한수 약과 최상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있는 숫자들은 23학년도 의치한수 약의 이제 인원수입니다. 모집 정원이 이렇게 되고요. 수시, 정시 나눠서 이제 제가 또 옆에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아마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여기에서 대강 이렇게 그냥 펜 들고 계시면 자르세요.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이거 뭐 자른 거냐면 여기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없고 이 안쪽 인원수만 나랑 상관이 있는 인원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시고 인원수가 이 정도 되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인원수를 잘랐느냐? 요걸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지역 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앞에 둘 다 지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일단 지역 인재 선발을 이렇게 X를 칩니다. 지역 인재 선발은 수도권 학생들은 상관없는 전형이에요. 그럼 이제 지역 균형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 균형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전형입니다. 지역 균형은 학교 추천 전형에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교과 전형이고 서울대랑 가톨릭대에 이제 뭐 학종 전형으로 지역균형 전형이 있는데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제 생각엔 이 전형 때문에 이름이 좀 이렇게 굳혀지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역은 뭐 지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별로 균형적으로 학생을 대학에서 선발할게요 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은 뭐 추천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 추천이 없어도 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근데 의치한수약에서 이제 지역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어요. 23학년도부터 이제 의치한수약, 의학 계열은 40%를 지역 인재를 뽑아야 됩니다. 자,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40%, 의학 계열의 정원 40%를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 인재 선발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내가 서울 살고 경기 살아?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 인원수를 고지곧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인재 선발, 그 지역 고교 졸업자만 갈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 다음 여기 말씀드렸던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로 40%를 선발해야 된다. 의학계열은 이렇고요. 간호계열 역시도 30%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강원이랑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40%가 아니라 20%입니다. 아무래도 선호도가 조금은 떨어지다 보니까 강원과 제주는 20%를 이제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3학년도부터는 의학계열 인원수,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 의학계열 인원수가 그 학교에서 뽑는 게 200명이래요. 그럼 그 중에 몇 명은 빼야 돼요? 그렇죠. 40%니까 80명은 빼고 120명이 수도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정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거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로 보시면 울산대 뭐 지역인재 특별전형, 전남대 지역인재 전형 해서 이러한 전형에는 그렇죠. 울산대 지역인재 전형은 네, 경상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전남대 지역인재는 전라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뭐 몇 명이다라는 것을 보실 때 꼭 이 지역 인재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각 대학별로 의치 한수약 각 계열별로 얼마나 선발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의대가 전체 인원이 3,015명 선발인데요. 그 중에 거의 이제 1,000명 좀 안 되는데 900명 가까이가 이제 지역 인재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인원이 학종 153, 교과 509, 그리고 정시 188명. 자, 요만큼은 우리랑 상관없는, 수도권 학생들이랑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보시면 정시나 학종에 비해서 교과에서 지역 인재를 많이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학교 다니면서 착실히 공부한 학생들을 이 교과 전형으로 이제 많이 선발합니다. 논술은 아예 지역 인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의대 2023학년도에 의대 정시 전형 정원은 1,000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200명이 아니라. 그 다음 치대 마찬가지예요. 치대도 교과 전형에서 지역 인재를 많이 뽑는다. 한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대도 교과 전형에서 많이 뽑는다. 수의대도 마찬가지겠죠? 수의대도 교과 전형에서 지역 인재를 많이 뽑는다. 근데 이제 수도권 학생들은 사실 교과 전형을 거의 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시 인원이나 학종 인원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학교마다는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의대는 그래도 정원이 많지만 한의대, 치대,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정원이 적기 때문에 이 지역 인재가 굉장히 이 정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약대 한번 보시면 약대도 마찬가지로 학종, 교과에서 지역 인재를 많이 선발하고 있다. 약대 정시는 한 702명 정도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숫자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수도권에 살면 내가 갈 수 있는 인원수는 이거예요. 이거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 안에는 수시 정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정시가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반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내 거다. 그럼 여기에 있는 1614는 지역 인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워야죠. 이 부분은 나랑 상관없는 지역. 25% 정도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지역. 나머지 이렇게 이 인원수가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의학계열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목표로 해야 할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요 대학 의치한수 종합전형 입결 이제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대학 어디가, 대입 정보 포털에 있는 자료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요거는 들어가서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 20학년도 자료는 포털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제 내려갔고 21학년도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보시려면 학교마다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되고 다 이제 하나하나 적으셔야 되고 그리고 20학년도 거는 또 없어서 대학 홈페이지에 이제 가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하실 거예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깁생TV 커뮤니티에 이제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 공지에 있는 양식대로 이제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메일 주소로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공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대, 주요 대학 의대만 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의학계열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독특한 부분이 뭐 다들 1점대 성적인데 조금 독특한 부분이 연세대 활동우수형 같은 경우에 원래 다 연세대 활동우수형은 이 성적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20학년도까지 이렇게 붙었는데 그렇죠? 충원도 9명 있었고 붙었는데 요 충원은 그쵸? 서울대 같이 붙은 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충원한 거겠죠. 근데 21학년도에 보니까 성적이 좀 이상합니다. 50% 컷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70% 컷이 1.8? 1.8 맞아도 그러면 연대에 갈 수 있는 거니까 나 오래 쓰면 되겠네. 그래서 덜컥 썼다가는 좀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성적이 훅 떨어졌죠. 원래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연세대 활동우수 의학 계열이 충원도 좀 많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1학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서울대 직윤에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최저가 지역균형 선발은 있고 일반 전형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를 원래 3과목 2등급 이내로 설정을 했다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과목 3등급으로 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대 지역균형에 예전 같으면 이걸 못 맞춰서 이제 떨어지는 학생들이 서울대랑 연대 이렇게 있을 때 연대 활동우수를 붙으면 연대 활동우수를 그냥 갔는데 이걸 다 충족을 시켜서 이렇게 좀 충원이 많이 일어나고 성적도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입결 자료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한 해만 보시면 안 돼요. 한 해만 보면 이렇게 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있는 50% 컷, 70% 컷이기 때문에 이게 딱 커트라인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70% 컷 정도면 붙겠지.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나마 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50% 컷을 보고 지원하면 그래도 좀 무난히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합전형은 이제 학생부 다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여러 해를 좀 참고해 보셔서 종합적으로 어떤 학교를 쓸지를 결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보시고 양식 맞춰서 설문 작성해 주시면 제가 이 주요 대학 의치한수, 전국 의치한수 입결과 그리고 서울 상위 대학 서울대, 연대, 고려대에 20학년도와 21학년도 입결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의학계열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정말 작은 차이의 성적으로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자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보기 위해서 이제 정리한 치안수약 전형별 정리 파일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학 계열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좀 이제 살펴볼 때 사용하시라고 요 자료까지도 같이 입결 자료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빈칸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칸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형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인재, 이건 나 지원 못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 이제 보시고, 수능 지표, 어떤 수능으로, 어떤 점수로 이렇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비율. 미적분 기하 비율, 뭐 영어 비율, 과탐 비율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보시라고, 한국사는 몇 등급까지 맞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라고 요 자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오면 그 커뮤니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제 3가지 말씀 다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정시에 대해서 그리고 수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